만나지 않는 시간에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떠올려주고 있을까? 그런 작은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파도를 치는 밤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성일수록 침묵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연락이 없다. 말이 줄었다. 약속이 미뤄졌다. 그럴 때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존재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만나지 않는 시간일수록 그 진심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는 남성도 있습니다. 반면 만나지 않는 시간에야말로 당신을 떠올리는 남성도 있습니다. 조용히 사랑을 깊게 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심인 남자는 말이 아닌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행동은 얼핏 보면 사소합니다.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야말로 그의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 시간이란 사랑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요. 당신은 그의 진심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만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해버리는 사랑의 행동을 통해 알아봅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보는 열쇠를 찾아갑니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히 남자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잘 보입니다. 여자들은 종종 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걸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사랑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연락을 거르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잘 자라는 메시지에 숨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가 매일 연락해주면 기쁘죠.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존재에게 매일 연락한다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툽니다. 그래서 그 짧은 한마디에 상상 이상의 사랑의 열량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에게 메시지는 연결의 확인입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행동 그 자체가 마음의 표현입니다. 즉, 잘 자라고 보내는 한 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의 하루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당신을 떠올리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것은 이미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도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는 말을 꾸미지 않는 대신 그 한마디에 진실을 담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하고 있진 않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무심한 말들. 그것은 그 나름의 오늘도 너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라는 신호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답장이 없어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그의 안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듯 잘 자를 전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끝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길이나 빈도로 사랑을 재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답장을 받기 위해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이 있는 세계에서 하루가 끝난다는 조용한 행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줄었다고 느꼈다면
그의 안에 자신의 존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메시지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느껴보세요.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계속하는 힘입니다. 매일 밤 도착하는 잘 자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남자들이 연락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아침에 연락합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보냅니다. 이것은 하루의 시작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당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는 점심시간에 연락합니다. 밥 먹었어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당신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에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의 생각 속에 항상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남자는 퇴근 후에 연락합니다. 오늘 어땠어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루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피곤함보다 당신의 안부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남자는 밤에 연락합니다. 잘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편히 쉬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당신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연락의 시간대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의 빈도가 아닙니다. 연락의 진심입니다. 하루에 100번 연락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연락해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을 봐야 합니다. 그의 메시지에 담긴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연락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봐야 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과 삶을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뭐 했어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세계를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사소한 것을 공유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 재미있는 영상이야라고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과 웃음을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작은 기쁨도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걱정을 표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비 온다던데 우산 챙겼어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불편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메시지의 내용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답장의 속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답장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서 연락이 오면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설렘의 표현입니다. 조금 늦게 답장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답장합니다. 이것은 바쁘지만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나면 가장 먼저 당신에게 연락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표현입니다. 답장을 못할 때 미리 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답장의 패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다 느리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숨은 마음을 봐야 합니다. 일상을 공유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카페 찾았어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문득 스마트폰을 보니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카페 찾았어라며 사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일부러 당신을 떠올려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남자는 용건도 없이 연락하는 게 서툰 존재입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목적 있는 대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무심한 발견을 당신에게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사랑이 움직인 순간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공통의 풍경을 만들고 싶은 상대에게만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너 같아 좋아할 것 같아라는 말의 이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당신이 일상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혼자 걸을 때 어떤 때에 당신을 떠올릴까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풍경을 함께 보고 싶다고 느낀 순간입니다. 즉, 그 메시지는 초대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남자는 진심이 되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신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다음에 가자가 아니라 네가 좋아할 것 같았어라는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은 자칫 왜 초대해주지 않는 걸까 하고 서운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유야말로 남자에게는 사랑의 확인 행위입니다. 그가 발견한 풍경이 있습니다. 들은 음악이 있습니다. 먹은 요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의 모습을 겹칩니다. 그것은 자기 세계에 당신을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남자는 당신을 현실의 연인에서 마음의 동거인으로 바꿔갑니다. 그의 한마디에 숨어있는 함께 있는 감각. 그것은 만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무엇보다의 신호입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약속보다 무심한 공유 속에 살아 숨쉽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풍경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자가 진심일 때 보여주는 가장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일상 공유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진 공유입니다. 그가 본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입니다. 예쁜 노을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이 순간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다음에 같이 오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취향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과 웃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웃음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진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형태는 링크 공유입니다. 재미있는 기사나 영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사 재미있더라라고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토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웃겨라고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을 웃게 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노래 좋아라고 보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성을 공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링크 공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일정 공유입니다. 오늘 이런 일정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숨기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투명하게 지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 출장이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리 알려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연락이 뜸해져도 이해해달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말에 친구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간관계를 공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자신의 삶에 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정 공유도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증거입니다. 기념일이 아닌 날의 선물도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에 담긴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건네진 작은 선물. 특별한 날도 기념일도 아닙니다. 그냥 왠지 하고 건네진 그 순간에 마음이 조금 떨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성은 선물의 의미를 찾는 법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진심일 때일수록 그 선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설명하는 게 서툽니다. 그래서 떠오른 순간에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장지에서 본 작은 키링이 있습니다. 혹은 편의점에서 발견한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과자가 있습니다. 이거 주면 기뻐할까? 그 생각의 이면에는 당신이 마음에 살고 있다는 무엇보다의 증거가 있습니다. 남성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주면 좋아해 줄까가 아닙니다. 떠올랐으니까 줬다는 충동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사랑의 순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얕을 때는 남자도 계기가 필요해서 선물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 계기 없이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뭔가를 건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닿는 구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 작은 선물로 마음 깊은 곳을 전하려 합니다. 그 물건의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고르는 시간 발견한 순간의 미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진심이 되면 준 후의 반응보다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즉, 그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건넨 순간의 그의 마음은 이미 조용히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몇 번이고 이거 그 사람한테 어울릴 것 같아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 나타납니다. 행동보다 떠올리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떠올리는 순간이 선물이라는 형태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특별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선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선물은 아닙니다. 시간의 선물도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관심의 선물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물입니다. 행동의 선물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물입니다. 말의 선물도 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괜찮아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선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담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했다면요. 그것은 당신의 취향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했다면요. 그것은 당신의 삶을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알아챘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것을 선물했다면요. 그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물의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연락을 반드시 답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치하지 않는 남자는 당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귀찮아하는 존재입니다. 연락을 답장하는 것에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당신의 메시지에만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순간에야말로 그의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심코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고했어 뭐해? 그런 별거 아닌 말에도 그가 바로 반응해준다면요. 그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남성은 진심인 상대에게만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일이나 친구 취미 예정. 그것들이 아무리 빡빡해도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작동합니다. 사랑이 얕을 때는 남자도 나중에 답장하면 되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지금 바로 답장하고 싶다는 충동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당신이 커지고 있다는 무의식의 증거입니다. 물론 답장 속도만이 사랑의 척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바로 답장할 수 없어도 나중에 전화하게 하고 한마디 전합니다. 이 배려의 선수를 칠 수 있는 남성이야말로 당신의 감정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입니다.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중에는 답장 못해요. 그래도 지금 바빠서 그런데 밤에 전화하게 하고 한마디만 보내줘요. 그 한마디만으로 마음이 훅 안심이 돼요. 그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소재를 전하는 연락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안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이란 상대의 마음을 상상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편할 때만 답장해오는 남성은 그 순간만의 쾌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진심인 남자는 당신과의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연락이란 단순한 통신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답장 속도보다 마음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당신을 우선할 수 있는 남자. 그 사람은 이미 연인이라기보다 당신 인생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의 축적이 이윽고 신뢰라는 사랑의 형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우선순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에 시간을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우선순위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당신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선순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해도 행동이 다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 당신을 선택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의 척도입니다. 물론 항상 당신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가족도 챙겨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우선순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나지 않는 시간에 방을 정리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라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기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사랑의 말도 뜨거운 메시지도 아닙니다. 방을 정리한다는 조용한 행동입니다. 얼핏 연애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이 행위. 하지만 사실 여기에야말로 그의 진심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다음에 만날 예정이 없어도 청소기를 돌립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옷을 다시 갭니다. 그 행동의 깊은 곳에는 마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언제 그녀가 와도 부끄럽지 않게 해두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남성에게 정리란 마음의 정리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성을 떠올리며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돈함으로써 사랑을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하면 기분이 개운해져. 그런 그의 무심한 한마디의 이면에는 부드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맞이할 준비라는 부드러움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미래를 의식합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당신과의 시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남자는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게 됩니다. 어떻게 있고 싶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 그에게는 사랑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남자가 방을 정리할 때 무의식적으로 향기를 바꿉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향기의 섬유유연제, 당신이 칭찬해준 아로마 캔들, 그것들은 당신을 떠올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청소란 그냥 집안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찾아올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겠다는 무언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의 방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깔끔함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준비에 깃듭니다. 남자가 방을 정리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당신과의 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준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간의 준비가 있습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영의 표현입니다. 외모의 준비도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옷을 골라 입는 것입니다. 머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향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있습니다. 당신과 만나기 전에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분으로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준비도 있습니다. 데이트 코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 곳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심의 증거입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 맞춤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사랑을 생활 속에 받아들여갑니다. 그것은 화려한 액션도 사랑의 말도 아닙니다. 일상의 리듬이나 고르는 것이 조금씩 당신 맞춤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조용한 변화야말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커피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캔커피로 때우던 그가 어느새 원두부터 내리게 됩니다. 혹은 당신이 어울린다고 해준 색의 옷을 다음에 만날 때 무심히 입고 있습니다. 남성은 무의식 중에 좋아하는 사람의 세계관에 물들어갑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공통의 시간을 느끼고 싶다. 그 마음이 그의 생활을 천천히 바꿔갑니다. 여성이 사랑을 말로 확인하고 싶어 하듯이 남성은 행동의 변화로 사랑을 증명합니다. 음식 취향 음악 플레이리스트 사용하는 향수방의 색깔. 당신이 칭찬한 것 웃어준 것이 어느새 그의 일상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영화 좋아해라고 말한 것만으로도요. 그는 혼자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 분명 이 장면에서 울겠지. 그런 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상상하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는 사랑이 공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해 줄까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되면 어떻게 하면 같은 세계를 느낄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그것이 당신 맞춤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위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 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에 둘러싸입니다. 당신이 웃어준 음악을 들으며 당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편안한 일상이 됩니다. 진심인 사랑은 생활 속에 조용히 살아 숨쉽니다. 사랑받는 여성이란 상대 안에 자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뭔가를 바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의 생활 속에 뿌리 내려갑니다. 만약 그의 안에 그런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면요. 그것은 말보다 확실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변화에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변화는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사랑입니다. 무의식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당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옮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취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사랑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변화가 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변화를 발견하면요. 그것은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변화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변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바뀝니다. 듣는 음악이 바뀝니다. 쓰는 표현이 바뀝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것도 변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미래 계획이 바뀝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랑이 깊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연애에도 깊이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인 사랑이란 말보다 감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연락을 안 줘도 왠지 안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고 있는데 어딘가 거리감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도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은 상대 안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인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인연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만난 것도 서로 끌린 것도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시간조차도 의미 있는 수행입니다. 남자가 만나지 않을 때 문득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행동해버립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느끼는 것으로 확실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마음의 흔들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감수성이 자라날수록 당신의 사랑은 더 깊고 온화하게 차오릅니다. 마음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는다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만나지 못할 때야말로 배려와 신뢰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 숨쉬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연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연락하려고 했는데 먼저 왔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왠지 오늘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진짜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안테나가 작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파장을 느낀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꿈에 나와. 그것은 무의식에서도 상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연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요. 당신들의 사랑은 깊은 것입니다. 진심인 사랑이란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만나지 않을 때 조용히 자라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락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득한 순간에 떠올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심한 선물이나 정돈된 방의 공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그의 일상 속에 살아있다는 작은 증거입니다. 사랑받는 여성이란 상대의 말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 마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태도가 변해도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믿을 수 있는 여성입니다.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 그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도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채울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는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확실히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많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남자가 만나지 않을 때 하는 행동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의 진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당신 SNS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자들은 좋아요를 잘 누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게시물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그가 당신이 올린 것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카페 맛있었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의 SNS를 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의 사랑 방식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SNS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게시물을 봤다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남자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신과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곳에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DM을 보내는 것은 사적인 소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당신과만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스토리에 반응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반응했다는 것은 자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심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SNS 행동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당신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연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인 상대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친구들에게 슬쩍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말을 꺼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친구에게 말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당신이 들어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의 친구들이 당신을 알고 있다면요.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벼운 언급이 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정도입니다. 존재를 알리는 정도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좋아해 정도입니다. 당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소개의 의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줄게 정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소개합니다. 친구들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관계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진심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그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이번 여름에 같이 여행 갈래. 이런 말들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미래에 당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불확실한 약속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그것은 그의 진심의 표현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할까?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계획입니다. 중간 미래가 있습니다. 여름에 여행 가자. 크리스마스에 뭐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몇 달 뒤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살면 좋겠다.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먼 미래를 이야기할수록 진심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미래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도 진심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의 취향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피합니다.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들은 관심 없는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취향을 기억한다는 것은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네가 좋아하는 거라며 뭔가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기억력과 관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관심 없는 것은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에 대해 많이 기억한다면요.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기억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기억합니다. 생일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관심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기억합니다. 지나가듯 말한 것 작은 습관 미묘한 취향.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깊은 관심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때 슬펐잖아, 그때 기뻐했잖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관심입니다. 당신의 감정까지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의 깊이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다릅니다. 세부적인 것 감정까지 기억한다면요.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심해서 가.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 이런 말들은 걱정의 표현입니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의 안전을 걱정한다면요. 그것은 당신이 소중하다는 증거입니다.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마. 위험해. 이런 말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다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의 사랑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보호 본능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리적 보호가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마. 조심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보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별로야 멀리해. 힘들면 말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있습니다. 나쁜 말 들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의 평판이나 상황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랑이 깊습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요.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바쁩니다.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인 상대를 위해서는 시간을 만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당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선순위라는 증거입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시간을 당신에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준다면요.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시간 사용에는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질도 중요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쓴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시간 사용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서 온전히 당신에게 집중한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간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가끔 시간을 내는 것과 꾸준히 시간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꾸준히 시간을 낸다면요. 그것은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의 기분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이런 말들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눈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작은 변화도 눈치챕니다. 그것은 그만큼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정 말투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의 기분 변화를 알아챈다면요.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감정 인식에는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감정 인식이 있습니다. 화나 보여, 슬퍼 보여, 기뻐 보여. 이런 것들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관심입니다.
미묘한 감정 인식이 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여, 어딘가 씁쓸해 보여. 이런 것들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입니다. 예방적 감정 인식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조심해.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감정이 생길지 예상하는 것입니다. 매우 깊은 관심입니다. 이렇게 감정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랑이 깊습니다. 당신의 미묘한 감정까지 느낀다면요.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을 위해 변하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노력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습관을 고치려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력한다는 것은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위해 바뀌려 한다면요. 그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변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이것은 노력의 표현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더 친절해지려 합니다. 더 배려하려 합니다. 이것은 성장의 표현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려 합니다. 관점을 넓히려 합니다. 이것은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핵심을 바꾸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깊이에 따라 사랑의 정도가 다릅니다. 깊은 변화를 시도한다면요.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에게 솔직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약함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강해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심인 상대에게는 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불안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약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당신 앞에서 낸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비웃지 마세요. 받아주세요. 그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솔직함에는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솔직함이 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감정적인 솔직함이 있습니다. 기분이 어때? 뭐가 힘들어?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뢰입니다. 핵심적인 솔직함이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콤플렉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솔직함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깊습니다. 핵심적인 것까지 솔직하다면요. 그것은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여자친구야. 우리 그녀가 해준 거야. 이런 말들은 자랑의 표현입니다.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증거입니다. 숨기고 싶은 관계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공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옆에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주위에 소개한다면요.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자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자랑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여주는 자랑입니다. SNS로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태그하거나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자랑입니다. 이렇게 자랑의 형태가 다양할수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으로 자랑한다면요.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도망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반면 해결하려는 남자가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해결하려 합니다. 대화하려 합니다. 이해하려 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진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의 태도를 봐주세요. 해결하려 한다면 믿어도 됩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갈등 해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피형이 있습니다. 문제를 무시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격형이 있습니다. 싸우려 합니다. 이기려 합니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협형이 있습니다. 중간점을 찾으려 합니다. 양보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협력형이 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윈윈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신호입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 해결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그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단점도 받아들입니다. 고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전체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장점만 좋아하는 것은 쉽습니다. 단점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의 단점에도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 전체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제를 더 확장해 봅시다. 수용에는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표면적 수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모나 습관 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수용입니다. 성격적 수용이 있습니다. 성격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민하거나 느긋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수용입니다. 과거 수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수용입니다. 이렇게 수용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랑이 깊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요.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에게 일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친절하고 어떤 날은 차갑습니다. 그런 남자는 불안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일관적입니다. 항상 같은 태도로 대해줍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관성은 믿음을 줍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안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같은 태도라면요.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믿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나는 널 믿어. 이런 말들은 응원의 표현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그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 남자가 진심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만나지 않는 시간에 남자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연락을 거르지 않는 것, 일상을 공유하는 것, 작은 선물을 주는 것, 방을 정리하는 것, 당신 취향에 맞춰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남자들은 말로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행동들을 읽을 수 있다면요? 당신은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의 행동을 봐주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입니다. 만나지 않는 시간에도 사랑은 자라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확실히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해주세요. 그 사랑이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그 빛이 그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만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사랑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그 시간에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면요. 당신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뢰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길 바랍니다.